오늘 이 시간에는 1월 한 달간 신년 특집으로 행복한 가정 우리 부부가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평범한 생활 속에서 행복한 가정의 롤 모델로 살아가시는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하신 분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강사이시며 BS 테크닉스 연구소 소장이신 김영도 소장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번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 두란노 부부 학교의 부부를 소개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 방법대로 한번 두 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내 윤정숙의 남편 김영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남편 김영도의 아내 윤정숙입니다. 내가 이 인사법을 이제 지난주 출연하신 분도 똑같이 했는데 아주 신선합니다. 네, 저도 많이 이제 훈련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뭐 설아의 자녀 가족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일남 2녀를 두고 있고요. 네. 직장 다니는 큰 딸과 음. 또 이제 대학 4학년을 마치고 올 봄에 졸업하는 둘째 아들과 올해 대학 3학년 올라갈 막내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이게 행복한 가정에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만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 또 두 분께서 서로 피차간에 어떤 호감이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결혼한 지는 29년이 되었고 교회 청년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고등부 때 만나지 않았죠? 네. 저희는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었고요. 네. 남편이 군대 갔다 와서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에피소드가 좀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네. 남편은 네.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서 인기가 아주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청년부 임원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남편이 전역하고 나서 예. 어느 날 밤에 상담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저한테. 그래요? 네, 그래서 만나 보니까 우리 담당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저와 사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래서 살짝 작업을 걸은 거죠. 아니 그래 나는 궁금한 게 네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허락을 받으려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허락 받는데 네.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갔는데 네. 안 된다고. 혹시 지금도 그 목사님 만나고 계세요? 네, 알고 이제 어디 계시는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연락 못한 지 좀 되긴 했어요. 그분 네. 반응은 어떠실까요? 지금 반응? 네? 그 이후로 저희가 네. 결혼했었고요. 네, 목사님이 저희 세 자녀들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역시. 네. 두 분이 이제 가정을 꾸려가시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이 부분은 정말 내가 너무 아내가 마음에 들고 남편에게 이 부분은 정말 존경스럽다 하는 것들은 한 세 가지씩만 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네. 먼저 남편. 네네. 저는 결혼 전부터 이제 이게 반했던 건데 언제나 이렇게 해맑게 웃는 네. 행복 비타민 같은 아내가 사랑스럽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원만하고 네. 또 뭐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한테 되게 잘해요. 네. 예, 그런 모습이 착하고 사랑스럽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내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 하여튼 뭐 무엇보다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꾸준함, 그 지속성,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또 부인께서는 남편의 어떤 점이 사랑스러우신가요?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그렇죠. 늘 퇴근할 때 항상 밝은 모습으로 퇴근해주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요. 네.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네.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결정한 일, 또 각오한 일들은 꾸준하게 그 일을 지속하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려움이나 이런 위기들이 없을 수 없는데 이제 지금 살아오신 게 이제 29년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요, 두 분은? 네, 저희는 이제 저희 큰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모야모야 병이라는 그 뇌출혈을 일으키는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큰 뇌를 열어서 하는 큰 수술을 대수술을 2번을 했는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 아내하고 큰 딸이 1년 동안 이제 병원에서 생활을 아이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막내 딸은 4살인데 그래서 이모네 집에 보내져서 살게 됐고 또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도 어떻게 보면 애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6시에 새벽 6시에 깨워서 아빠가 밥을 해 먹이고 이제 학교 가라 그리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창 그 나이 때는 한창 일할 때 그렇죠. 예, 한창 일할 때라서 그렇죠. 네. 뭐 요즘처럼 그렇게 일찍 퇴근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밤 12시까지 막 때론 새벽까지 막 이렇게 일할 때인데 아들이 이제 전화해서 울면서 아빠 빨리 오라고 막 그러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예, 너무 힘들고 정말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키보드에 흘린 눈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네. 1년을 보내니까 네, 네. 가족 간에 이제 뭔가 끈끈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네, 네. 끈끈한 게 생기고 결속하게 돼. 아주 가족이 결속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쯤에 제가 아버지 학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 가족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오늘날은 이제 그 대가족 문화에서 이제 거의 뭐 이제 핵가족 시대로 바뀌었는데 이제 핵가족도 아니라 1인 가구가 세 가정 가운데 이제 한 가정이 1인 가구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 많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우리 두 분 가정에서는 어떤 가족하면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사모님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정체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좀 이게 막연하고 네.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정체성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행복 충전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자기 삶을 살고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데 돌아와서 다시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우리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행복 충전소. 우리 남편분께서는 가족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그 행복 충전소를 통해서 네. 가족이 하나됨. 예. 뭔가 우리 가족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도 네. 그 뭐 모이자 그러면 하나가 되고 또 뭐 포항이나 아들이 포항에 있고 딸이 이제 제주도에 있어도 그러니까. 모이자 그러면은 온라인 상에서 어. 딱 모여서 서로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살아온 얘기도 하고 네, 또 네. 때로는 또 예배도 드리고 같이 노래도 하고 예. 그렇게 뭔가 흩어져 있다가도 하나가 되는 네. 그런 뭔가 끈끈한 그런 결속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 하나가 된다는 그. 이렇게 바인딩 해주는 그 끈이 이제 가정마다 그런 문화로 정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영교 박사님 가정에는 그 끈하면 어떤 대표적인 끈이 있을까요? 끈도 부부간의 끈이 있고 엄마와 딸 사이에 또 아빠와 아들 사이 이렇게 또 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끈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결속하는 가장 길었던 끈은 아마 네. 가정 예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했던 가정 예배가 두 아이가 되고 세 아이가 되면서 점점 풍성한 예배가 되었고요. 아이들 자라면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사춘기 때는 아주 갈등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네. 또 청소년기에는 더 각자 생각이 달라서 나는 싫은데 왜 같이 하자고 하느냐 이런 상황들 그리고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도 예배로 포함되어 있었었고요. 또 멀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항이나 제주도에 떨어져 있을 때는 줌으로 다시 모여서 또 가정 예배를 쉽지 이어왔고요. 않은데. 예, 서로 그 예배를 통해서 서로 힘든 얘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요청한 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서로의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음. 통해서. 남편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끈이 뭘까요? 예. 저는 이제 가족 여행. 예. 그 저희는 이게 틈나는 대로 뭐 어렸을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틈나는 대로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네. 예, 때때마다 우리 한번 여행 가자. 그럼 이제 자녀들이 이제 미션을 주면 자기들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했고 이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잘 도와주면은 그 가족 여행을
그러니까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계획하고 막 준비하고 그리고 가서 또 이렇게 재밌게 놀다 오는 그런 것들이 예, 굉장히 저희한테는 그 끈이 되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또 기대되는 예,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자녀들에게 맡기는 게 좋지 예. 부모들이 계획 세우면 망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와 여행 아주 너무 음. 좋습니다. 또 이제 우리 김영도 강사님께서 이제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도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학교는 보면 이 삶의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는 네, 그런 이제 아버지 학교의 그 예. 모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삶의 실천 운동이라 그러는데 가장으로서 또 이제 남편으로서 또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가장 그래도 긍정적인 그 삶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꼭 이것만큼은 실천해야 되겠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시고 나서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19년을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꽤 됐네요. 예, 이제 수년 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네. 그 우리 제가 존경하는 그 멘토이신 우리 서현석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때 네. 그 아내에게 네. 그 매일같이 사랑스러운 이유를 적는다는 네, 네. 말을 들었어요. 네, 근데 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네. 야, 좋은 곳은 따라하는 게 제가 또 모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같이 사랑스러운 이유, 아내 사랑스러운 이유를 적고 오. 더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 세 자녀를 또 적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까지. 예, 세 자녀는 이제 세 명이니까 3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아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딱 적어서 이제 그 명절날 특히 설날에 네. 용돈과 함께 적은 거를 프린트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론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한 네. 번씩 읽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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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기 내용은 그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음. 사랑스러운 일을 적다 보면은 자신들의 살아온 그 1년 동안 살아온 그 여정이 그 안에 다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그걸 그럼요. 아빠가 사랑스럽다고 이제 아빠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너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지금 3년째 실천하고 있어요. 사모님 보시기에 네. 그 한결같이 좋은 남편이긴 하지만 아버지 학교 수료하기 어려울 때 또 아버지 학교를 하셨으니까 수료하기 전과 수료 이후에 내 남편은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요? 그 아버지 학교 수료하기 전에는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게 가장 맞아요. 주 역할이었다고 그렇죠. 느껴졌어요. 근데 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이후에는 가정의 영적인 가장의 역할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전에는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리더를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 학교 수료 이후에는 점점 그 영향력이 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쏠리더라고요. 네. 지금은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0명 중에 깨달음이 있어도 실천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100명 중에 한 분이세요. 네. 저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30 양육법이라는 걸 제가 이제 연구 개발을 했어요. 공동으로 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공감하자. 그래서 30 자녀 교육법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좀 아이들에 대한 이런 자녀 교육에 부부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실천 학국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소개를 해주실 만한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태권도 학원을 다닐 때 태권도 학원에서 부부 태권도단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40이었는데 그때가 40살에 네. 우리 같이 해보자 아이고 하고 세상에. 하얀 띠를 메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도 너무 행복해했고요. 그래서 그럼요. 그 이후로 7년 동안 태권도를 밤마다 했었어요. 그래서 3단을 따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힘겨워서 그만하자라고 멈추긴 했지만 네. 그 기간 동안 이야. 굉장히 많이 공감대가 있었고요. 네. 아이도 우리 엄마 아빠가 태권도 학원에 같이 오니까 또 힘이 있어 하고 오.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건강해졌어요, 저희 가족이. 단순하게 부모와 자녀가 이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 자체도 어렵잖아요. 소통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꼭 우리가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좀 뭔가 좀 달라 이건데 어떠셔요? 그러니까 함께 실천하게 된 특별한 계기, 아들의 태권도를 같이 하거나 여행을 같이 하거나
특별한 좀 이렇게 각오가 있거나 뭐 결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내나 제가 어떠한 이제 의견을 냈을 때 예, 그 특이 이게 반대하는 것보다는 그래 한번 해보자. 네. 예. 뭐 이런 부부간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뭔가 서로 의견을 내거나 뭔가 해보자 그랬을 때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네. 주로 이런 이제 분위기와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예. 결혼 이제 3년 차에 잘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는 과정에서 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장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보실 때 우리 가족들이 소통이 좀 어려웠던 건 언제적이었고 소통이 쉽게 잘 됐던 시기는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결혼해서 서로 잘 몰라서 소통하는 방법들이 좀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어떤 삶의 모토로 우리 살다가 싸워도 그날을 넘기지 말자. 네. 그날을 넘기지 말고 화해하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각방을 쓰지 말자. 네. 이런 어떤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갈등과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안 보고 싶잖아요. 근데 침대에 등 그렇죠. 돌리고 이렇게 자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그 침대 안에 있어야 하니까 네. 또 서로 부대끼면서 또 네. 화해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사과해 하면서 막 툭툭 치고 발로. 부부 사랑이란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이란 부부 사랑의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그런 사례 있으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남편은 네. 제가 이렇게 밤에 어딜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를 두고 어디 1박 2일 여행 갔다든지 이런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또 저도 싫어한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오래전부터 이날은 내가 밤에 나가야 한다라고 설득하고 또 네. 설명하고 또 이야기하면 또 허락해 주더라고요. 네. 두 분이 좀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배우자에게 요청을 할 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세요? 뭐 이렇게 말로 하세요? 아니면 SNS를 하세요? 어떠세요? 카톡으로 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워낙에 좀 이게 언어가 좀 서툴러서 되게 지시어를 쓸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부드럽게 더 언어를 바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할 때가 좀 있죠. 서로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냐면 기질이 어떠세요? 우리 김영도 박사님은 어떤 기질이세요? 저는 요즘 하는 말로 그 뭐죠? MBTI로 T 반대가 뭐죠? F? F. 예, F 기질이에요. 네. F 기질이라서 뭔가 좀 관계가 일단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그런 기질이에요. 네.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도 F 쪽이 더 많고요. 근데 점점 더 사회화된 T가 네.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네, 되죠. 비슷해요. 비슷한 성격이 좀 많이 네. 비슷하더라고요. MBTI 검사하면 거의 같은 기질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생각보다 오히려 갈등은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셔요. 네. 어제는 아버지 학교 강사로 활동하신다고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세요? 앞으로 뭐 진리를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이제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제 실천하니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바탕이 있는데 가정 행복을 위해서 어떤 점을 제일 강조하셔요, 우리 강사님께서? 그러게 제가 이제 또 아버지 학교의 그 영향력이란 그 주제를 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가정 행복에 있어서 이제 가장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 뭘까? 이런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강의할 때도 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자신을 낳아준 그 엄마인 그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또 네. 삶으로 그렇죠. 살아내는 것. 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늘 애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